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9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다우와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9일과 10일에 FMC를 앞두고 시장은 약간 관망기조의 모습,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FMC 회의 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0.25%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해서 연준의 금리 목표치가 3.5에서 3.75로 낮아집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인하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해시시 이런 얘기를 하네요. 파월이 FMC 내 이견을 조율을 정답을 이끌어내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회의 아직 안 했죠. 물론 외부적으로 서로 통화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고용시장이 지금 안 좋죠. ADP 민간 고용이 약 4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3만 2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7만 명 정도가 된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다면 고용 때문에 금리를 해야 한다라는 쪽에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결과는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지금 현재 고용의 문제는 관세로 인해서 생겼을 확률이 높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생산비 요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수익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고용이 이렇게 됐다면 이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에 아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정말 경기가 후퇴해서 문제가 된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기 후퇴 쪽으로 생각한다면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연준도 관세로 인해서의 문제로 해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 침체라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리고 인플레이션 생기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데, 관세 문제라면은 금리 인하에서 해소가 안 됐을 때 인플레이션만 커질 수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마 이 문제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를 바라야겠죠. 그렇지만 연준은 경기 침체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관세 문제로 인한 것. 근데 이 관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법으로 나도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죠. 그리고 슈퍼 무슨 301조인가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세 문제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 연준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금리 인하가 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기회인 건 사실이지만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금리 인하로 가능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연준 내 분열 구도.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임명한 사람들, 크리스 월러, 미셸 보먼 같은 사람들, 이번에 스티비 마리엔 같은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금리를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연준 내에 약간 분열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를 여지가 있다 하면서 2인자의 발언도 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내년도 금리 인하의 목표치가 3.4였어요. 그러면 지금 3.5에서 3.75 사이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는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거의 없는 거, 한 번 정도 하면 없다, 이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점도 변화가 오면은 시장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미 상무부에서 그 H200을 대중 수출
허용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1.7% 오르면서 이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외에서 허용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진핑에도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지금 3% 오르고 있습니다. 3%. 이게 오늘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브로드컴도 MS와 맞춤형 반도체 산업을 논의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도 삼성전자 이 H200에는 저사양이 들어가죠. 삼성전자의 HBM3E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옛날부터.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 또 브로드컴이 MS와 맞춤형 반도체 산업을 논의한다. 설계를 논의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연결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브로드컴이 구글과의 얘기. 그래도 엔비디아가 뛰면 하이닉스도 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반도체 지수들이 야간 선물은 내렸는데 반도체 지수들이 시장을 방어하는 묘한 흐름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관전 포인트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오르는지 봐야겠죠.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면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옆으로 약간 기어서 5일선 부분. 장중한 때 0.7%까지 밀렸지만 나쁘고 좀 줄이고 끝나는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일선에 붙여놓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원달러가 147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정부가 뭐 사자회담 뭐 이런 거 사자협의체 뭐 이런 거 구성했죠. 국민연금하고 그렇죠. 뭐 외환당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 방어를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7원을 갖다가 밀렸는데요. 이 국민연금이 하고 외환당국하고 외환 수합을 연장하죠. 650억 달러. 그렇지만 시장의 방어력이 좀 없어요. 근데 이 연기금이 보건복지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기금은 연기금 보험료와 운영수익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연기금에서 외화채 발행을 할 수 있게끔 국민연금법 개정 검토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외화채 발행하게 되면은 달러가 들어오죠. 그렇죠. 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달러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들어오는 달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이 어쩌면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일단은 뭐 이슈화 된 부분은 의미 있지 않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장은 막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바뀌었고요.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어떻게 방어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 선물은 소폭 매도 쪽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3,700억 정도 매도가 된 이런 모습이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관이 MSCI 뭐 ETF를 매수를 한 7, 8천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귀환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MSCI ETF는 외국인이 많이 매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내 기관이 매수를 좀 많이 했다는 것은 외국인들 시장으로 귀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달에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있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과 미국의 감세안, 또 뭐 금리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뭐 외국인이 시장 진입할 수 있죠. 특히 지난달에 나간 외국인들, 지난달 말일날 뭐 2조 정도 매도가 나갔었는데 그 돈은 거의 단기성 자금이잖아요.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영국계 자금이라고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약간 롱포 관련자들이 시장을 좀 진입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장대 양봉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약간 밀리긴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3%로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 영향이 만약에 있다면 또 시장은 시간에 야간 선물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게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